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힘들게 하는 학교의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바로잡겠다고 오늘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교사들은 아동학대 처벌법을 직접 개정하기 전까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는지 그 내역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도 더 이상 담임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세한 내용 박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A 교사는 지난 4년 동안 학부모 민원을 14차례나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혼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루 뒤엔 A 교사가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며 민원을 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A 교사를 신고한 뒤 학폭위가 A 교사에게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리자 본인의 진술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청에 또 민원을 냈습니다. 다음에 검찰이 아동학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민원은 계속됐습니다. 증거를 찾아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다거나 자녀와 A 교사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무혐의가 난 건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신청을 한 것은 선생님에 대한 어떤 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A 교사는 생전에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진 뒤에야 교육당국은 뒤늦게 악성 민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전시 교육청 앞에선 A 교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선생님을 보다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들은 교권이 보호되어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킬 수 있다며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렇게 시달렸던 이 선생님은 생전에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서희초 사건을 접한 뒤엔 견디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료들의 죽음이 잇따르면서 교사들이 집단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데 정부가 희망하는 교원 모두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대전의 A 교사는 살아생전 서희초 교사 사건을 접한 뒤 심적 고통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희초 사건을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옛날 생각이 계속 난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자주 해왔었어요. 4년 전 겪었던 학부모와의 갈등이 다시 떠올랐던 겁니다. 수차례 악성 민원을 받은 한 교사도 늘 낭떠러지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알레르기가 생겨서 염색도 못하고요. 그 학부모님으로 갈등이 생기고 막 힘들면서 계속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특히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면서 교직 사회가 집단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너만 정신과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집단 우울증 같아. 이런 얘기도 실제로 들었고 보면 그냥 만나면 울어요. 눈물부터 나는걸요. 적잖은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는 16만여 건이나 됐습니다.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오늘 교사의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치료비도 사후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원단체는 잠재적인 위험군까지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고 있지만 웃고는 있지만 속은 멍들어 있는 분들도 찾아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JTBC 임예은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교사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들을 맡아 교육하는 특수교사들의 상황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더 문제인 건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특수교사들에게 다치는 일은 일상입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맞거나 꼬집혀보지 않은 특수교사는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학생들의 도전 행동을 막다가 벌어집니다. 신발에 구멍이 뚫릴 때까지 발을 밟히기도 합니다. 애한테 맞아서 구멍 났던 얘기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얘는 운전장구실 못 가게 될 것 같고. 감당하기 버거운 요청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의 변 상태를 봐달라. 화장실은 몇 번을 갔냐는 부탁은 당연한 업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진 않을까 교실에서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몸으로 도와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번 더 고민하고 좀 더 두려워지는 게 사실이죠.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따지지 않고 주먹 9구식으로 관리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장애 정도, 장애 유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학급당 교사 수에 대한 법률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몸과 마음 곳곳이 멍들었지만 그래도 이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장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지는 겁니다. 또 똑같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JTBC 임예은입니다.